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인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신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 제8과 어부의 이익 2차 시입니다. 어부의 이익은 한자성어로 어부지리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의 다양한 쓰임을 알고 문맥에 맞게 풀이할 수 있다입니다. 저 글자는 새라고도 읽고 색이라고도 읽습니다. 새라고 읽을 때는 변방이라는 의미가 되고, 색이라고 읽을 때는 막다라는 뜻입니다. 막힐 색 이런 뜻입니다. 막다 이럴 때 색, 막힐 색이라고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가 음이 달라지면 뜻도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글자의 쓰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성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글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 상황이나 글의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성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어는 습관적으로 널리 쓰여온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쓰여온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할 숫자죠.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휘로 굳은 것을 성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자 성어는 4글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어에는 겉뜻과 속뜻이 있습니다. 겉뜻은 말, 글 표면에 그냥 드러나는 뜻으로서 풀이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경우, 바로 그 풀이한 말 자체가 겉뜻입니다. 풀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이죠. 그러면 속뜻은 뭐냐? 속뜻은 문장을 풀이를 했는데 직접 무슨 말인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속에 내포되는 의미를 찾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대체로 거기에 그 한자 성어에 나오게 된 유래가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래를 알면 좋겠죠. 유래를 알면 그 유래에 담긴 모든 의미를 이 한자 성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는 많은 뜻을 어떻게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어라서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자성어, 교과서에 실린 한자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세옹지마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가호입니다. 첫 번째, 세옹지마부터 보겠습니다. 새는 학습 목표에 의했듯이 새라고 읽을 때는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방색이 되겠습니다. 변방색. 색이라고 읽으면 막다입니다. 막을 색입니다. 그래서 변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요새라고 말하죠. 요새. 중요한 기지 이런 것을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세자는 변방이다. 입니다. 막다로 쓰였을 때는 발본색원입니다. 발본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칠판이라 잘 안 써지네요. 발본색원. 이거 본입니다. 본.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를? 뿌리본자죠. 근본본 뿌리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뿌리를 발은 뽑을 밥자입니다. 발본하다 그러면 뿌리를 뽑다. 색원은 뭐를? 근원을 막답니다. 아예 어떤 문제가 된 근본적인 뿌리를, 원인을 다 캐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 우리 흔히 쓰는 성어로 발본색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옹지마로 돌아와서 풀이해봅니다. 세옹자는 늙은이 옹자입니다. 늙은이 옹. 그럼 여기서는 세니까 변방이죠. 세옹은 변방 늙은이란 뜻입니다. 지는 뭐뭐의죠. 뭐 꼭 지의로만 쓰이는 것이라 의가 하는 해서 뭐와 이 지자는 앞에 있는 어휘와 뒤에 있는 어휘를 연결시켜주는 결고조사입니다. 그래서 앞 어휘, 뒤 어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말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방 늙은이 말, 이게 겉에 해석한 뜻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변방 늙은이 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미가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유래를 지금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방이라고 하면 이웃나라와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겠죠. 변방이니까 뭐 오랑캐하고 접했겠죠.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에게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죠. 말이라는 그 당시에 큰 재산인데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는데 이 누구는 세옹은 변방 늙은이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그냥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도망간 말이 변방에 있는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 한 마리가 없어져서 손실을 보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더 부유해진 거죠. 말이 여러 마리가 더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부자 됐네요 좋겠습니다 하니까요. 이 또 누가 세옹이 하는 말이 글쎄요 그럴까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얼마 안 있다 세옹의 이 변방 늙은이의 혈감독이 누가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 불구제가 됐네요 라고 했더니 또 누가 이 세옹이 하는 말이 글쎄요 뭐 불구제가 돼서 나쁘기만 할까요? 얼마 안 있다가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서 대부분 변방에 사는 젊은이들이 전부 전쟁터로 끌려나갔죠. 끌려나간 중에서 뭐 젊은이들 10 가운데 8, 9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 10중 8구입니다. 10 가운데 8, 9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 누구의 세옹의 누구는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나가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인생에 있어서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 화인지 복인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기륭화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세옹지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호가 호의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 호자는 여우호자입니다. 여우호. 요 호자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에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는 자, 요게 가짜인데요. 거짓이라고도 쓰이고 거짓가로도 쓰이고 빌릴가로도 쓰입니다. 거짓이라고 할 때는 가식, 거짓으로 꾸미는 것, 꾸밀 식자입니다. 빌리다라고 할 때는 가차입니다. 빌릴까, 빌릴차 되겠죠. 여기서는 빌리다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뜻을 쓰였는데요. 여우가 빌렸습니다. 뭐를 빌렸냐? 호위, 위자는 위험이 자입니다. 요자는 위험입니다. 위험이. 뭐를? 호랑이의 위험을 빌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 이것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겉뜻은 그러한데 자, 속뜻을 보기 위해서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혔습니다. 그 배고픈 호랑이가 여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니까 이 간사한 꽤 많은 키로 유명한 여우가 뭐라 했냐? 호랑이한테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이 왜?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가 천재 하느님이 낸 동물의 왕이라서 우두머리라서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슨 말 네가 무슨 동물의 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여우가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동물의 왕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 뒤쫓아오면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뭐 어차피 너 도망 못 가게 내가 쫓아가면 되지 하고 여우가 앞서가니까 호랑이가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저 산속을 가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이 뭐 토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우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여우를 보고 도망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우도 그걸 가지고서 봐라 나를 보고 도망가지 않느냐 내가 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근데 뭐를 보고 여우를 보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서 달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뒤에 여우는 누구?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서 자기 것인 양 꾸민 것이죠. 자기 것인 양 행세한 거죠. 그래서 남의 힘을 빌려 행세를 할 경우에 타인의 힘을 빌려서 위세를 부릴 경우에 우리는 호가호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 아니면 친구의 능력, 친인척의 능력 이런 것을 빌어서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진 양 할 때 남의 권세나 힘을 빌려서 과시할 때 우리는 호가호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순망치한입니다.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망은 망할 망자 없어질 망자죠. 망할 망 없어질 망입니다. 치는 치할 때 쓰는 이 치자입니다. 치하. 하는 차가울 한자죠. 글자 그대로 풀어봅니다. 그러면 순망하면 뭐가 입술이 망 없어지면 뭐가 치아가 차갑다. 차갑다니까 치아가 차갑다 이상하죠. 그래서 시리다라고 번역합니다. 치아가 시리다. 자, 찬바람이 불고 추울 때 입술이 없다고 쳐보세요. 이가 겉으로 드러나죠. 바람을 맞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우리 풍치가 든다 그래서 전부 이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전부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위태로워진다라고 할 때 순망치한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순망치한이 나오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 춘추 전국시대 할 때 바로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에 존재했던 나라가 뭐냐면 춘추시대 때 강한 진나라죠. 저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쪼개지면서 전국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약한 나라, 우나라입니다. 이것도 아주 약한 나라인 괭나라예요. 이 우나라와 괭나라는 이렇게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우나라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괭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이 괭을 정벌하는데 너희네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좀 길을 비켜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가진 보물을 갖다 우나라 왕인 우공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나라 왕이 괭나라만 정벌하고 우리는 정벌하지 않는다는데 뭐 보물도 주고 또 뭐 강한 진나라가 두렵기도 하니까 길을 비켜주고 군사가 지나가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우나라의 현인인 누가? 이름이 궁직이입니다. 이름이니까 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네, 궁직이. 궁직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나라와 괭나라는 서로 이웃에 있는 가까운 나라라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뭐라면 괭나라가 입술이라면 우나라는 치아와 같습니다. 그러니 입술이 없어지면 치아는 자동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절대 길을 비켜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우공은 궁지기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비켜줍니다. 진나라는 괭나라를 정벌하고 어떻게? 괭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 정벌해 버립니다. 그때 가서 우나라 왕 우공이 궁지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때 우나라의 현인 궁지기가 두 나라 사이에 각각 이웃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 하나도 위태로운다는 의미의 속뜻을 담아서 한 비유가 바로 순망치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 화사첨족입니다. 화는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릴 화자입니다. 그리다. 그림화, 명사로는 그림하고 동사로 쓰면 그리다입니다. 이건 뭐 잘 알듯이 뱀사자입니다. 뱀사. 이건 더할 첨자입니다. 더하다, 첨가하다, 덧붙이다입니다. 첨가할 첨자입니다. 족은 발족이죠. 그러면 화사하면 뱀을 그리답니다. 첨족은 발을 덧붙이다, 발을 추가하다죠. 발을 첨가합니다. 자, 뱀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발을 추가했다 이런 뜻인데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래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래를 보면 초나라의 어느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집안 하인들에게 술을 한 잔 나눠줬습니다. 제사 지낸 다음에 고생했다고 술 한 잔을 큰 그릇에 줬는데 하인 대여섯 명이 앉아서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나눠 먹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섯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나눠 먹으면 별거 아니니까 뱀을 그리기로 해서 뱀을 그려서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다 먹기로 하자.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뱀을 쭉 그렸습니다. 뱀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 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쓱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B라는 사람이 뱀을 쫙 그리고 나서 요 발 그리면서 술잔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술잔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어떻게 해요? 뺏어옵니다. 술잔을 쓱 잡아당겨오면서 뭐라 했냐? 야, 뱀의 다리가 어딨냐? 그러니 네가 그린 것은 뭐다? 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술잔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을 그리고 뱀에 없는 다리를 추가한 거죠. 뱀에 없는 뭐를 다리를 추가했습니다. 다리는 뱀한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니까. 쓸데없는 일이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해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도리어 이를 그르친 경우에 쓰는 말이 바로 화사첨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줄여서 뱀사자를 쓰고 발족자를 써서 이렇게 사족이라고 두 글자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족이라고 하면 뭐가 쓰는 말이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를 그르칠 때 사족이다, 군더더기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유래에서 나온 성어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은 괭나라입니다. 괭나라를 공격하고자 해서 통가국인 우나라 군주 우공에게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기 요청했습니다. 우나라, 바로 이 우나라입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기는 자기 왕인 우행에게
객나라와 우리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니 객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자, 옛 속담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객나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빌려주시면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바로 보겠습니다. 순망치한 되겠습니다. 자, 할당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교과서 66쪽 스스로 학습하기 풀이를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부지리는 이 부자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부지리는 전쟁을 멈추게 한 이야기입니다. 조나라가 연나라 공격하는 전쟁을 멈추게 했죠. 소대에 가서 그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로 비유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과 어부의 이익 2차 이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9단원 연습 뵙겠습니다.